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어젯밤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그리고 이 본건 혐의에 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피의자의 연령이라든지 주거,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출석 상황이라든지 진술 태도를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뭐 얼마 전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개헌 문건을 받았던 걸 이제 시인한 점. 뭐 그 외에도 아마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협조적인 태도를 특검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보였던 것이 이제 주요하게 작동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법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한 게 좀 눈에 띕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 법적 평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도 뭐 추가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처벌로 가는 길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다른 국무위원들이요, 이게 쉽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적용하려고 했었던 내란 방조 혐의가 다른 국무위원들한테도 비슷하게 적용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왜냐면 어제 이제 보도된 내용 중에도 그때 국무회의를 빙자한 이제 회의체에 참석했었던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계엄을 반대한 거는 2명밖에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 2명 안에 한덕수 전 총리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반대를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인 헌법재판소나 혹은 뭐 국회에 나와서 꾸준히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특검이 파악해봤을 때는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2명의 국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반대 안 한 사람들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봤을 텐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앞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특검에서 봤을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이 인사들 같은 경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거든요. 내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부하들한테 이제 지시한 혐의, 이렇게 적용이 돼 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에는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충분히 뭐 증언이나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지 못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적극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닌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좀 점쳐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조라는 이제 수동적인 혐의로 특검에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무총리가 실제로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무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구속영장의 일부 내용이 보도된 걸로 봤을 때는 우리 헌법상으로나 혹은 우리 법률상으로 국무총리한테 대통령이 잘못할 때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는 거는 뭐 실질 명문상으로는 없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특검에서도 내란 방조 혐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재헌헌법이 제정되던 당시 유진호 초대 법제처장의 말까지 인용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법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았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어제 법원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합니까? 아니면 바로 기소합니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도 이제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물론 뭐 법원의 그 어떤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란 혐의의 어떤 중대성을 봤을 때는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고 예. 뭐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임무에 대해서도 엄중함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시민들도 비슷한 입장이실 텐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본인이 뭘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리인 것인가? 예. 뭐 다른 일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국무회의에서 예. 법안 의결을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하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한 판단도 못할 사람이 국무총리직을 맡는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도 이게 친위 쿠데타 상황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말대로 반대했다라고 한다면 막으려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예. 국무위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제1 헌법기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무총리의 의무가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법원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검이 법리상의 어떤 논리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좀 계속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여당하고요. 혁신당 어떤 반응인가요? 결과는? 네,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 구속영장 기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역시 이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예. 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여당 간사인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예. 했고요.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부총리,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는 예. 이제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면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 이란 글을 남겼고 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특별재판부 필요. 내란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서 내란 특별재판소의 설치 필요성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야당 다만 뭐 예. 저희가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된 주요한 이유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어떤 법리 구성을 특검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못했기 때문일 텐데 뭐 이전에 지금 이야기가 됐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점쳐지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봤을 때는 추가로 중요한 혐의를 발견하게 된다면은 구속영장이 당연하겠죠. 재청구되고 네. 구속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네. 보도가 이미 된 바 있는 한예종에 대한 이제 폐쇄 조치. 예. 그 중간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 당시 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통화를 한 내역까지는 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게 한예종에 대한 폐쇄 조치로 폐쇄 지시로 연결이 됐다면 예. 그건 역시 이제 이상민 전 장관과 비슷하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구성될 수도 있거든요. 예. 특검이 추가로 수사하는 그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개헌 같습니다. 문건을 미리 보고 거짓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 개헌 문건을 미리 확보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조치를 또 취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될 거고. 네, 뭐 위증, 예. 위증 혐의가 구속될 정도로 중대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예. 있습니다만 그거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그렇습니다. 조치들 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를 했었던 것들 뭐 이런 네,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혹시 자신의 혐의가 연결된 건 아닌지 이제 수사해야 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국무총리는 원래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저렇게 순순히 따라가도 그럼 다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질문이 있고요.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지나갈 네.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덕수 전 총리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우리 이제 공직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의 그렇습니다. 무게가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개헌 문건을 거짓말을 한 이유가 개헌 문건을 받아들고 자기가 무슨 조치를 취했으니까 하면 안 될. 네. 그게 겁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의심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정청래 여당 대표가요. 장동혁 야당 대표에게 던진 질문. 뭐 여기 어떤 서로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야당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역시 여당과의 갈등은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예. 양상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예. 이렇게 이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예.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선출이 됐다. 예. 장동혁 지도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임 당대표가 답해야 된다.
윤석열이 돌아와서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이라도 하라는 거냐? 예. 라고 물었고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른바 이제 노상원 수첩에 명시된 정치인 체포 대상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제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비껴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법사위원장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질의하거나 발언하면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을 해대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앞으로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하지만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께 그 부당함을 알려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뭐 윤석열 탄핵이 그럼 잘못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윤석열 헌재가 윤석열 파면한 것도 잘못이냐? 혹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이 그럼 잘 된 것이냐? 여기에 답하는 게 이제 1차적인 질문의 답변일 텐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답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답할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지금 현 역사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지. 어디까지 대화를 하고 어떤 법안을 서로 대화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빵 터졌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빵 터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조롱 같은데요. 빵 터졌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질문은 이렇게 말이 안 돼서 내가 빵 터졌다 대답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빵 터졌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하여튼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아니라 태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의 질문은 사실은 명확한 겁니다. 뭐 역사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을 통해서 내란에 대한 특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이제 내란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 정당성에 입각해서 정당을 운영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답을 하지 않고 뭐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야당 의원들한테 질문하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도 대부분 법사위에서 진행됐었던 내란 관련된 친위 쿠데타 관련된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지 않으면서 제1야당으로서 여당이나 혹은 뭐 정부에 맞서는 견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제가 이제 정치 비평을 해왔었던 전력으로 그냥 추정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내란에 대한 어떤 제1야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 같은데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대답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빵 터졌다? 전 도대체 거기가 어떻게 빵 터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근데 설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도 본인 나름대로의 입장을 당원들이나 지지층을 향해서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
자체는 막는 게 맞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정작 이제 정치적 상대자, 정치적 어떤 파트너에 대해서는 뭐 그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뭐 오늘도 이제 역시 강조를 했지만 협상 파트너로서 야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태도를 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교착 상태를 깨려면 제1야당이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건지 예. 국민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 헌법이 가치로 세우고 있는 국회 운영 원리나 혹은 뭐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리에 입각해서 맞다. 예. 이걸 이제 입증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될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호가 찍히는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야의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질문은 언론으로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 정청래 대표가 던진 여당 대표가 던진 질문은 언론으로서도 한번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1야당의 내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새 당대표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 흡사 태도 문제 혹은 완전히 어떤 상관없는 얘기들 이걸 나열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이제 입장은 사건의 어떤 본질을 자꾸 이제 비껴가는 방식으로 예. 구성이 돼 있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탄핵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예. 이런 태도인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질문은 그러면 이제 그 비상계엄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국민의힘은 규정하느냐 예, 이 얘기입니다. 예. 뭐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사실상의 이제 장기 집권을 획책한 사건으로 예.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라든지 우리 법원들은 이제 우리 수사기관들 판단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판단에 동의하느냐? 그럼 이제 윤석열이 일으켰던 친위 쿠데타나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단순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이 잘못됐다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대통령에서 탄핵 아니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싶고 이게 가장 아주 단순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하라고 대답을 할 것이며 신임 당대표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 같아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예. 한 번은 좀 관계자들 모셔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 김건희 기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이제? 네, 뭐 지금도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김건희 씨가 구속되고 나서 5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에 출석을 했고요. 다만 뭐 오늘도 이제 진술은 하지 않고 진술 거부를 했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특검에서 이제 판단하기로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내일 금요일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구속 기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 기소를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사건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라든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라든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뭐 집사 게이트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 외에도 이제 수사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의혹 사건들에 대한 김건희 씨 대상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는 여전히 진술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계속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은 왜 한 겁니까?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속보가 타전이 됐는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그 내란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씨의 어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거론되던 인물은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MBC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귀금속을 김건희 씨 측에 건넨 정황을 포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씨한테 귀금속을 건넨 정황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임명받기 위한 일종의 이제 거래 목적으로 건넨 귀금속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이제 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2022년 9월에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